어머니, 제발 숨소리도 내시면 안 됩니다. 들키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산속. 한 여인이 늙은 노파를 지게에 짊어지고 산비탈을 오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끔찍한 고려장의 현장처럼 보입니다. 노파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며느리의 등은 식은땀으로 흥건합니다. 하지만 며느리 연홍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서늘한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산꼭대기가 아닌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귀신 나오는 흉가. 대체 이 며느리는 왜 살아있는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짊어지고 한밤중에 이 험한 산을 오르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폐륜이 아닙니다. 가문을 집어삼키려는 악기를 잡기 위한 며느리의 처절하고도 소름 돋는 복수극의 서막입니다. 이야기는 며칠 전 고을 사또 김대감 댁의 화려한 잔칫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은 김대감의 금지옥엽 장남 창숙 도련님의 과거 급제 축하연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온 고을에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하인들은 떡시루를 나르느라 발바닥에 불이 날 지경이었죠. 부엌의 총책임자는 바로 연홍의 시어머니, 손맛 좋기로 소문난 찬목 박씨였습니다. 어머니, 국간은 맞습니까? 소고기를 푹 고아 국물이 아주 진국이다. 우리 도련님이 아주 좋아하실게야. 박씨는 정성스레 끓인 탕국을 녹그릇에 담아 올렸습니다. 윤기 흐르는 쌀밥과 뜨끈한 탕국.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진수성찬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지옥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랑채 마루에는 비단 옷을 입은 창수 도련님이 상을 받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김대감이 흐뭇하게 웃고 있었고 병풍 뒤에는 계모인 작은 마님이 앉아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아버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해, 이 술 한 잔으로 어찌 다 갚겠습니까? 허허, 다 컸구나. 어서 들게나. 자네가 좋아하는 탕국일세. 창수 도련님은 탕국을 크게 한술 떠서 목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수야? 도련님이 갑자기 목을 부여잡더니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뒤집히고 입에서는 개거품이 부글거렸습니다. 짐승이 목을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 그리고 도련님의 입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끄아. 잔치상은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었고 잔치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사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이다. 누군가 국에 독을 탔어. 계모인 작은 마님이 기다렸다는 듯 부엌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저 늙은 찬모년이다. 저 년이 내 아들을 죽였어. 당장 잡아라. 순식간에 살인 누명을 쓴 시어머니 박씨, 그녀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살기등등한 관노들과 사냥개들이 뒤를 쫓았죠. 박씨가 숨어든 곳은 바로 산 밑 오두막에 사는 며느리 연홍의 집이었습니다. 아가. 나 아니다. 맹세코 나 아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며 연홍은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관아에 잡혀가면 어머니는 고문 끝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연홍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잡히면 우린 끝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살리겠습니다. 연홍은 시어머니를 거름 포대에 감싸지기에 실었습니다. 마치밭에 거름을 내려가는 것처럼 위장한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야밤에 시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사람들이 꺼리는 뒷산 흉가로 향했던 것입니다. 다음 날 김대감 댁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도망친 시어머니 대신 며느리 연홍이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왔습니다. 연홍은 김대감 앞에 납작 엎드려 읍소했습니다. 나으리,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어미 죄를 대신 갚으라 하시면 이 집의 종이 되어 평생 속죄하겠습니다. 이것은 연홍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직접 들어가 진범을 찾겠다는 목숨 건 도박이었죠. 계모인 작은 마님은 연홍을 비웃으며 부엌대기로 삼았습니다.
더러운 살인자의 며느리 같으니 내 눈에 띄지 말고 그릇이나 닦아라. 연홍은 모욕을 참아내며 밤마다 부엌을 뒤졌습니다. 수백 개의 그릇을 닦던 어느 날 밤, 연홍의 손길이 한 녹그릇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죽은 창수 도련님이 썼던 국그릇이었습니다. 그릇 바닥에 미세하게 검푸른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연홍은 그릇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비릿한 피 냄새 속에 섞인 아주 희미하지만 톡 쏘는 듯한 아린 향기. 이건 초오, 초국꽃, 다. 사약에 쓰이는 맹독성 약초, 초오. 누군가 탕국에 상한 재료를 쓴 게 아니라 작정하고 독초를 다려 넣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연홍의 시선이 안채를 향했습니다. 창수 도련님이 사라지면 가장 큰 이득을 볼 사람. 바로 자신의 친아들을 후계자로 앉히려는 계모였습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영악한 계모는 자신의 약탕기 찌꺼기마저 모두 태워버리는 용의주도한 여자였습니다. 연홍은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스스로 죄를 토하게 만들어 주마. 연홍은 공포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죄책감은 귀신보다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작전 1단계, 의심. 연홍은 일부러 머리를 산발하고 한밤중에 성황당, 선앙당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감시하러 온 계모의 하녀가 볼 수 있도록 말이죠. 헤헤헤. 도련님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랑 같이 밥 드세요. 으헤헤. 미친년 흉내를 내는 연홍을 보며 하녀는 기겁을 하고 도망쳐 보고했습니다. 마님. 며느리 년이 미쳤습니다. 귀신이랑 밥을 먹고 있습니다요. 계모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며느리는 미쳤고 시어머니는 산에서 굶어 죽었을 거라 믿었죠. 작전 2단계, 환각. 연홍은 몰래 모아둔 짐승의 피를 우물에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을 기르러 간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피다. 우물에서 핏물이 나온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도련님의 원혼이라며 수근거렸습니다. 작전 3단계, 냄새.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연홍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 겨우 찾아낸 계모가 태우다 남긴 아주 작은 초옥 조각을 아궁이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구들장을 타고 계모의 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을 자던 계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콜로. 이 냄새는 그날 도련님이 죽어가던 날 맡았던 그 지독한 독초 냄새. 계모는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증거는 다 없앴는데. 드디어 도련님의 49제 날이 밝았습니다. 연홍은 대담하게도 김대감의 신발장에 익명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 자시, 밤 11시, 진범이 부엌 아궁이에서 남은 독초를 태울 것입니다. 김대감은 반신반의하며 부엌 다락에 숨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인 채 기다리기를 1시간.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촛불과 헝겊에 쌓인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바로 계모였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홀린 듯이 나온 것입니다. 태워야 해? 이것만 없으면 돼. 계모가 품에서 꺼낸 검은 덩어리를 아궁이에 넣으려는 순간. 멈춰라. 김대감이 다락에서 뛰어내리며 횃불을 밝혔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계모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부인. 자네가 왜 여기에? 나으리. 그게 아닙니다. 저는 청소를 하러. 청소? 이 야밤에 소복을 입고 독초를 태우는 게 청소란 말이냐? 김대감의 호통의 계모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발악했습니다.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저 미친 며느리 년이 시킨 짓입니다. 죽은 시어미가 시킨 짓이라고요. 끝까지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 박씨였습니다. 연홍이 49제에 맞춰 산에서 모시고 내려온 것이었죠.
작은 마님. 천지신명이 무섭지도 않으십니까? 허. 귀신. 계모는 기절초풍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씨는 김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나으리, 이 늙은이가 증인입니다. 그날 아침, 작은 마님이 국간을 본다며 독을 넣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김대감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 독불을 포박해라. 내 아들을 죽인 원수가 바로 내 이불 속에 있었다니. 계모는 관아로 끌려가 처참한 추후를 맞이했고 그녀의 아들 또한 유배를 떠났습니다. 김대감은 며느리 연홍과 박씨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내 늙고 어리석어 자네들을 죽일 뻔했네. 그대들의 지혜와 효심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눈도 감지 못했을 것이네. 김대감은 며느리에게 큰 기와집과 논밭을 내어주어 평생을 편안히 살게 해주었습니다. 봄이 오고 연옥네 집 부엌에서는 다시 구수한 밥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봄동 된장국입니다. 그래, 우리 아가. 내 덕분에 내가 산다. 산속 흉가에서 공포에 떨며 서로를 지켰던 고부의 정은 그 어떤 핏줄보다 진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심이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부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야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연홍처럼 기지를 발휘해 누명을 벗길 수 있었을까요?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엔 더 기막히고 오싹한 조선의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